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 올 거라고는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 첫 결혼은 27살 때였어요. 전 남편을 만난 건 헬스장이었죠. 저는 회원이었고 전 남편은 트레이너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게 정말 잘해줬죠.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위로해주고 항상 제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물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 남편의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어머니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떠났고 엄청난 빚만 남겨놓았다고 했죠. 시어머님이 사는 작은 빌라도 거의 대출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카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럭저럭 여유 있게 살았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4천만 원 정도 모아뒀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나이 또래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차 한 대가 전부였는데 그것도 절반은 대출이 남아 있었죠. 신혼집 마련은 사실상 제 몫이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흔쾌히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꼴이냐며 나무라셨어요. 애를 제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죠.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느낌이 이상했어요.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렀거든요. 하지만 신혼생활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임신으로 배가 나오고 몸이 붓기 시작하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면서 살찌면 안 되니까 관리 좀 하라고 했어요. 임신 중인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죠.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겨서 말하면 항상 대충 때우려고 했어요. 한 번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온 건 딸기 우유였어요. 딸기철이었는데도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반면 남편 자신이 먹고 싶은 건 주저없이 시켜 먹었어요. 피자도 치킨도 배달시켜 먹으면서요. 제가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편의점에서 작은 족발 한 팩을 사다 줬을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새벽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을 봤어요. 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명백한 바람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요. 남편을 깨워서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냐고, 그게 예의냐고 되레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을 피워놓고 제게 화를 내다니요. 대판 싸움이 났죠. 남편은 한참 뒤에야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맨날 먹기만 하고 퍼질러 있으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라고,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냐고 하셨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죠. 친정에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어요. 원래도 종종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8천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친정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저희 집 담보로 대출받든지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친정에서는 이미 저희 신혼집 마련하느라 무리하셨어요. 집도 아버지 명의라 제가 임의로 대출받을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저는 임신으로 휴직 중이고 남편 혼자 벌이로는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좋겠냐고 제가 시집와서 집안을 망쳤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죠.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기를 잃었어요. 8개월이나 뱃속에서 키운 아기를요. 출산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죠. 2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몸은 점점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아기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저를 원망하셨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손주를 잃게 만들었다고, 뭘 잘했다고 친정 가서 2달씩이나 쉬고 오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태연했어요. 처음엔 충격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배로 품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였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또다시 남편이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사실 처음 바람 이후 남편을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여자였어요. 2번째 바람이었죠.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이혼하자고,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고, 자기는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결국 친정에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부모님은 분노하셨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한테 난리를 치셨죠. 당장 이혼하라고, 우리 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제게 화를 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줬냐고, 자기가 그렇게 쉽게 이혼해 줄 것 같냐고 했어요. 완전히 뻔뻔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문제는 증거였어요. 첫 번째 바람 피웠을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증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다행히 2번째 때는 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죠. 그런데 남편은 이제 더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추가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었죠. 남편 핸드폰으로 모텔에서 카드 쓴 내역까지 다 캡처했어요.
처음엔 배신감과 절망감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났어요. 억울했죠. 어떻게든 이혼만 하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였거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어요. 결국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죠. 남편은 제게 연락해서 난리를 쳤어요. 자기는 이혼할 생각 절대 없다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런 경우 거의 100% 이혼 판결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내놓기로 하셨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니 금방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계약금을 받고 그 사람이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2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저는 집 내놨으니 남편한테 짐을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집을 빼면 반을 달라고 했어요.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반씩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친정에서 전액 마련해준 집인데 무슨 공동재산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가게에 제대로 기여한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쓸 돈만 쓰고 다녔죠.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한 줄 알았나 봐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비싼 가전제품들은 중고로 팔았어요. 새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기로 한 그 전날 저는 제 짐을 모두 친정으로 옮겼어요. 남편 짐은 현관 밖에 내놨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었어요. 돈을 달라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도와달라고요. 그러더니 그 전날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장 다음날 용달차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기가 찼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모르고 이 와중에 합가를 요구하시다니요. 게다가 내일이면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인데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친정으로 완전히 이사를 끝냈어요. 텅 빈 집에는 남편의 짐만 현관에 쌓여 있었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어요. 여기 왜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 팔렸다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사간 집이 어디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제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거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신 제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으려는 그 찰나에 엄청난 쌍욕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곧바로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집 팔렸으면서 왜 말 안 했냐고, 자기 몫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당장 입금하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 중인데 무슨 반을 달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전화도 끊어버렸죠.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보냈지만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로 짐을 챙겨서 그 아파트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새 집주인 가족이 이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며칠을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월세방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 피우던 그 여자와도 결국 헤어졌고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조정 기일만 3번이었고 본격적인 재판도 여러 차례 열렸죠. 남편 측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느니 제가 먼저 잘못했다느니 온갖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고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톡 대화 내용 등 모든 게 확실했죠.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어요.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이었죠. 법원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100% 인정했고 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재산 분할은 없었고요.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이었고 남편이 혼인 생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인정됐거든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였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고 버텼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남편의 월급에서 일부를 압류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받아내고 있었어요. 이혼 후 1년 동안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죠. 상담도 받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녔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 대학 동기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도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상처받았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래서인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1년 정도 천천히 만나다가 작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올해 7월 딸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4년 전 잃었던 아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기도 전에 달려가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척척 갈아주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제가 아기 낳느라 고생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죠. 이따금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누이는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오빠한테 얹혀 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 월세방에서 함께 살면서 여전히 아들한테만 의존하고 계신다더군요. 전 남편은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했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악몽 같지만 동시에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았어요. 4년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것을 또 할 수 있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다시 깨달았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